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한 가지 환상을 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자리에서 인정을 받으며 은퇴 후에는 여유롭고 안정된 삶이 기다릴 거라는 꿈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조차 퇴직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리 화려한 직함을 가졌더라도 퇴직과 동시에 주변의 인맥도, 경제적 안정도, 심지어 자신감마저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죠. 퇴직 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냉혹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남는 건 빚뿐. 대기업 임원들의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 퇴직 후의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 모두 퇴직 이후의 삶을 낭만적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이제는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이 낭만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처참히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분들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 후 기대했던 안정과 자유 대신 기다리고 있는 건 무너진 인간관계, 줄어든 수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심리적 고립감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냉혹한 현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사라진 인맥, 냉혹한 진실. 김모 씨 58는 한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퇴직 전에는 항상 주위에 사람이 넘쳐났고 그와의 만남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줄을 섰죠. 하지만 퇴직 후 김 씨의 휴대전화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때 믿었던 인맥들은 대부분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로 김 씨의 직책에 의존한 관계였던 겁니다. 퇴직과 동시에 그 타이틀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났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지인조차도 그의 새로운 삶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 전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느꼈죠. 회사 밖에서는 내 진짜 친구가 없었다는 걸요. 사례 2. 줄어든 수입과 늘어난 지출의 함정. 이 모 씨 62는 퇴직 전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으며 가족에게 넉넉한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니 예상 밖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퇴직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고정 지출이 연금보다 많아진 겁니다. 특히 주택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그리고 가족의 의료비까지 겹치며 그의 재정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이 씨가 퇴직 후에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금을 대부분 써버렸다는 겁니다. 퇴직 후엔 돈이 덜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돈 쓸 일은 더 많아졌고 제 연금으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이 씨는 퇴직 후 3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른 제약으로 재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후회했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땐 몰랐다고요. 사례 3. 상실감과 고립의 심리적 위기. 박모 씨 55는 퇴직 후 모든 걸 내려놓고 여유롭게 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퇴직 전엔 매일이 바빴죠. 회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스스로가 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그런 역할이 없어지니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그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고립감이 자신을 무너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퇴직 후 삶을 바꾸는 3가지 해결책.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 이런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3가지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타이틀이 아닌 사람 중심의 관계를 쌓아라. 퇴직 전에 회사 밖에서 진정으로
교류할 수 있는 친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골프나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라.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과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예상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생활 수준을 조정하세요. 특히 연금을 넘어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도전을 시작하라. 퇴직 후에는 직장인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발전시켜 전문가가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맺은 말 퇴직 후의 삶은 준비에 달려 있다. 퇴직 후의 몰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장에서 쌓은 타이틀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퇴직 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퇴직 후 몰락을 막는 법 전문가의 제안. 퇴직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는 일은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임원들처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퇴직 후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례는 놀랄 만큼 많습니다. 문제는 직장에서 쌓아온 타이틀이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관계는 끊어지고 경제적 불안이 커지며 심리적 공허감이 우리를 덮칩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퇴직 후 몰락을 피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타이틀 대신 가치로 관계를 재정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가장 크게 느끼는 상실감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사실 퇴직 전의 인맥은 당신의 직책과 역할에 의존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미리부터 타이틀 대신 가치로 다가가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천 방안. 회사 밖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진짜 친구를 만날 기회를 늘리세요. 관계를 맺을 때는 이익을 계산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세요. 퇴직 후엔 바쁠 것 같아라는 말 대신 퇴직 후 우리 자주 만나서 골프 한번 치자처럼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를 위해 중요한 건 관계의 깊이입니다.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는 직책과 무관하며 당신의 퇴직 후 삶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 재정관리. 연금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버려라.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예상 지출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누렸던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 방안.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점검하고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퇴직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투자 상품, 예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특히 연금 외에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출이 남아있다면 퇴직 전까지 최대한 갚아야 합니다. 빚은 퇴직 후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사례. 한 대기업 임원은 퇴직 후 1년 만에 연금의 한계를 느끼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부업을 준비했더라면 더 빨리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3.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라. 새 삶의 목표를 설계하라. 퇴직 후 가장 어려운 건 갑작스럽게 직책이 사라지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 후에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실천 방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취미를 발전시키는 일이든 나만의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을 지속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강연을 듣거나
심지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경제활동을 유지하세요. 경제활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느끼고 싶다면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이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4. 퇴직 후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라. 퇴직 후 몰락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3가지. 재정 계획. 현재의 지출을 점검하고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관계 정비. 회사 밖에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심리적 대비.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활동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이는 퇴직 후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맺은 말. 퇴직 후에도 나로 살아가기. 퇴직 후의 삶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준비와 노력으로 줄이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이든 중소기업 직원이든 누구에게나 퇴직 후의 도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도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하느냐입니다. 퇴직 후에도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퇴직 후 삶은 결코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은 57세에 대기업을 퇴직했다. 한때는 후배들에게 둘러싸여 회의실을 지휘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직책도 없고 매일 아침 출근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그의 통장에는 매달 3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이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은퇴 월급 시스템으로 생활하고 있다. 50대 후반이 되면 누구나 돈 걱정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돈이 들어올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게 당연하다. 김 부장처럼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면 6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이번 글에서는 김 부장의 사례와 함께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현실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 첫 번째 사례. 월세 수입으로 은퇴 월급 만드는 법. 김 부장은 퇴직 5년 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금 부동산 투자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컸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월세 수익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직 전까지 꾸준히 공부하면서 작은 원룸 2채를 매입했다. 대출을 활용했지만 월세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많도록 계산해서 투자했다. 그 결과 퇴직 후에도 매달 25만 3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들어오게 되었다. 김 부장이 강조한 핵심 전략.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 퇴직 전 대출 부담을 줄이며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은퇴 후 적극 투자가 아니라 관리 중심으로 운영.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한번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 지금은 세입자 관리만 하면 됩니다. 가끔 손봐야 할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확인하는 정도죠.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월세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은퇴 후 큰 힘이 된다. 2. 두 번째 사례. 유튜브와 콘텐츠 수익으로 월 300만 원 만들기. 박 과장은 58세에 공기업을 퇴직했다. 그는 IT 전문가도 아니고 SNS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퇴직 전부터 유튜브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지식 콘텐츠를 차근차근 쌓아왔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험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 블로그에 퇴직 후 재취업, 연금, 투자 관련 글을 꾸준히 작성. 은퇴 후 본격적으로 유튜브 광고 후원, 강의 수익으로 연결. 그 결과 퇴직 후 1년 만에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한 달 3,050만 원 수준이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수익이 안정되었다. 박 과장이 강조한 핵심 전략. 직장 다니면서 미리 시작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기. 그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강력한 무기가 됨.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평생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처음엔 그냥 글을 쓰고 영상을 찍었는데 퇴직 후 본격적으로 해보니 수익이 생겼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는 5060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분야다. 퇴직 전에 차근차근 시작해 놓으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가능하다. 3. 세 번째 사례, 배당주 투자로 자동 월급 받기. 송 차장은 60세에 퇴직했다. 평생을 회사에서 일했지만 퇴직 후에는 절대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퇴직 후에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배당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배당주 투자였다. 퇴직 10년 전부터 배당이 높은 주식을 꾸준히 매입. 배당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 복리 효과 극대화. 은퇴할 즈음엔 연 68% 배당을 받는 구조 완성. 결과적으로 송 차장은 퇴직 후에도 연간 3,600만 원월 3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송 차장이 강조한 핵심 전략. 배당이 꾸준한 기업의 장기 투자. 퇴직 전부터 꾸준히 매입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 원금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배당 수익을 생활비로 활용. 은퇴 후에 주식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퇴직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단, 무리한 투자보다 안정적인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 은퇴 전에 월급 시스템을 만들어라. 위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퇴직 전에 미리 준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 부동산, 월세 직접, 노동 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 2. 유튜브 블로그 콘텐츠를 자산화하여 자동 수익 창출. 3. 배당주 투자, 원금을 지키면서 매달 안정적인 배당 수익 확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뭐하지? 라며 막연한 불안을 느끼지만 미리 준비만 잘하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 보자. 퇴직 후에도 월급 받는 삶, 전문가가 말하는 확실한 준비법.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를 걱정한다. 3040년 동안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한두 달만 지나면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된다. 이제 월급이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벌어둔 돈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퇴직 후에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오늘은 퇴직 후에도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퇴직 전에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음.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함.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지속적인 수익을 목표로 삼음. 이 사람들은 퇴직을 일의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본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2.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은퇴 월급 시스템.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다양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월세 수익 부동산으로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익원 중 하나다. 하지만 이제는 무작정 아파트를 사는 시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월세 수익이 보장되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전략. 아파트보다는 원룸, 소형 오피스텔, 상가 임대를 고려.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을 목표로 투자. 노후의 관리가 쉬운 물건을 선택. 실제 사례. 김 부장은 50대 초반부터
꾸준히 월세 수익을 고려해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퇴직 후에는 세입자 관리만 하면서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고 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으로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월세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 디지털 자산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으로 자동 수익 만들기. 요즘은 정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다.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배운 것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은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현실적인 전략. 직장 생활 중 미리 시작해 경험 쌓기.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이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콘텐츠가 돈을 만들어줌. 실제 사례. 박 과장은 30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공유했다. 은퇴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과 강의 요청이 이어졌고 현재는 월 20만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핵심 포인트.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퇴직 전에 꾸준히 기반을 다지면 은퇴 후에도 수익이 계속 나온다. 3배당주 투자. 일하지 않고도 매달 배당 받기. 배당주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에 매우 유용한 투자 방법이다. 주식시장에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퇴직 후에도 매달 배당 수익이 들어온다. 현실적인 전략.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닌 꾸준한 배당이 나오는 종목에 투자.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 재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 활용. 실제 사례. 송 차장은 50대 초반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배당주에 투자했다. 퇴직 후에는 배당 수익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덕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핵심 포인트. 배당주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인 은퇴 자금원이 될 수 있다. 3.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 행동법.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은퇴 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퇴직 전부터 수익 시스템을 구축하라.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퇴직 전에 준비를 시작했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작은 수익이라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만들라.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라. 부동산, 배당주, 디지털 콘텐츠 등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퇴직 후에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시작이다. 57세에 퇴직한 김 부장은 매달 300만 원의 수익을 받는다.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경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퇴직을 피할 수 없다면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퇴직 후 뭐하지? 라며 막막해할 것인가?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60대 이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대기업 과장, 정리해고 1년 후 택배 상하차로 생계 유지 중. 에이, 나는 그래도 대기업 다녔으니까 은퇴하면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죠. 연봉도 꽤 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퇴직금도 나름대로 쏠쏠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때 50대였던 사람들이 60대를 앞두고 혹은 이미 넘긴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고 1년 만에 알았어요. 그동안 너무 안일했더라고요. 노후 준비? 그게 뭐였더라.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변, 아니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더 이상 노후라는 긴 여유 시간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의 시작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후 시작된 낯선 현실. 서울에 살던 58세 김 과장은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서 25년 넘게 근무했어요. 명함엔 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후배들도 많고 부서의 중심축이었죠. 그러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나가게 됐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나는 뭐라도 하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대요. 하지만 문제는 준비가 없었다는 것. 돈도 일도 마음가짐도요. 퇴직금은 대출 갚고 자녀 대학 등록금에 쓰다 보니 금방 바닥이 났고 결국 지금은 택배 상하차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67시간 쭈그려 앉아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하니까 감사하죠 라며 웃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사실 문제는 일 자체가 아니라 준비의 부재입니다. 50대 중반, 60대 초반에 맞이하는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인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자산을 불리는 일, 삶의 축을 이동하는 일, 정신적인 준비, 이 모든 게 미리 돼 있어야 하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사례 1 60세, 퇴직 후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인 전직 공무원. 박 씨는 30년 가까이 구청에서 일했던 공무원입니다. 정년 퇴직 후 연금도 있지만 매달 받는 18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젊은 직원들보다 느리지만 실수는 안 하니까 사장님은 믿고 맡긴다고 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벽마다 손님 받는 게 쉽진 않죠.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해야죠. 공무원이면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2 57세, 퇴직 후 창업했다가 실패 지금은 경비원. 이호철 씨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희망퇴직으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 가게를 차렸어요. 하지만 장사 경험도 없고 체력도 딸리다 보니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해야겠다는 조급함 때문이었죠. 호철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하루 12시간을 근무합니다. 체력은 힘들지만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말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창업을 너무 쉽게 결정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3 55세 여성, 조기 퇴직 후 유튜버로 성공한 반전 스토리. 한편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임 씨는 55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했습니다. 10년 넘게 출퇴근하며 쌓인 피로감,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거죠. 대신 그녀는 자신의 취미였던 뜨개질, 건강식 요리, 시골 생활을 유튜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도 없고 수익도 미미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월 수익이 100만 원을 넘고 책 출간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시간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처럼 은퇴 후를 새로운 기회의 시간으로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준비 전략. 현실적인 수입 계획부터 세우자. 연금, 퇴직금,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걸 인정하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정리하세요. 무조건 돈을 많이 모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다양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리한 창업은 금물 작게 시작하자. 은퇴 후 창업은 꼭 준비가 철저히 된 뒤에 가능하면 경험이 있는 분야, 몸을 덜 쓰는 일, 투자금이 적은 사업부터 시작하세요. 실패 사례는 대부분 막연한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봉사활동, 시골살이, 동네 커뮤니티 활동 등 나만의 루틴과 자아 실현을 찾는 게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전환은 곧 추락을 의미하죠. 지금 50대, 60대라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걸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막연한 낙관 대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생 2막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냉혹하지만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또 하나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전문가, 칼럼 대기업 과장, 정리해고 1년 후, 은퇴 후, 삶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대한민국의 5060세대는 산업화의 중심을 이끌며 평생을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를 맞이하고 나면 준비되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년전의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맞이한 이들은 예상치 못한 이른 퇴직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불안을 동시에 겪습니다. 최근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전략 부재입니다. 사례 분석 대기업 과장의 은퇴 이후 생존기.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25년 이상 재직했던 58세 김모 씨.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준수한 연봉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지만 구조조정으로 예상보다 이른 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 당시 그는 자신이 가진 경력과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금은 대출 상환과 자녀 학비로 빠르게 소진됐고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대기업 출신이라는 이력이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정기적 소득 중단에 대한 대비 부족. 은퇴는 소득이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판단하고 지출 구조는 바꾸지 않습니다. 막연한 자신감으로 인한 무계획. 나는 경력도 있으니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현실은 50대 이후 구직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며 비정규직 혹은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전환 준비 부족. 은퇴 후에는 체력, 정서, 생활 루틴의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무기력과 좌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의 현실 3가지 사례를 통해 본 교훈. 1. 정년퇴직 후 야간 근무로 생계유지 전직 공무원 박 씨 60세.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박 씨는 정년퇴직 후 180만 원가량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를 고려하면 적자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그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공적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은 흔합니다. 퇴직 이후를 위해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복수의 수입원을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 후 창업 실패 대기업 희망퇴직자 이 씨 57세. 퇴직금으로 치킨 가게를 창업했던 이 씨는 장사 경험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1년 만에 폐업하고 현재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250만 원의 소득은 나오지만 체력 소모가 크고 심리적 박탈감도 큽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 창업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준비가 선행돼야 하며 무리한 초기 비용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체력과 감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자발적 은퇴 후 유튜브로 제2의 커리어 임씨 55세 여성. 직장을 그만두고 건강과 취미 중심의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임씨는 1년 반 만에 월 10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속도에 맞춰 일하며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 일은 생계형에서 자아실현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중장년층에게도 기회가 되며 초기엔 수익이 없더라도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전략. 1. 소득 포트폴리오 다변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 임대소득, 온라인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노후의 현금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2. 지출 구조 슬림화. 퇴직 후의 지출은 직장 시절보다 대폭 줄어들어야 안정적입니다. 생활비, 자녀 지원비, 의료비 등 각 항목별로 장기 예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자기 정체성 재정립.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우울감은 내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봉사, 취미, 지역활동,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같은 현실에 처할 수 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대기업 출신, 공무원, 고소득자라는 타이틀도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만들 것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에 맞는 생활비와 활동 구조는 무엇인지. 5060세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주역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자신을 위한 인생 설계가 없다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계획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은퇴할 때 7억 있으면 괜찮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정년까지 일했으니 연금도 있고 자산도 잘 모아놨을 거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실제로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은 한 60세 공무원분이 퇴직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준비했나 싶어요. 퇴직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시작이더라고요. 지출은 계속되고 수입은 딱 끊기는데 매달 200만 원이 그렇게 간절할 줄 몰랐어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억이라는 자산은 많아 보이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나이 들어 돈을 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연결되며 삶의 질을 갉아먹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왜 7억이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은퇴 후 무엇을 준비해야 진짜 편안한 노후가 되는지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사례 1. 60세 교육청 퇴직자, 연금은 나오는데 왜 불안했을까? 박 씨는 60세에 교육청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했으니 연금도 월 2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죠. 게다가 집도 있고 예금으로만 4억, 종합자산 7억 정도 되는 모범적인 은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퇴 1년 차부터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돈 계산만 했어요. 손주 학원비, 자녀 집 보태줄 돈, 갑작스런 병원비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자산으로 충분할까 싶더라고요. 결국 박 씨는 주 3회 도서관에서 역사 강의 자원봉사를 하며 그 대가로 매달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 덕분에 사회와의 연결이 유지되었고 작더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안정감이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례 2. 57세 퇴직 공무원 부부, 자녀 지원이 모든 계획을 흔들다. 김 씨 부부는 둘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7억 가까운 자산의 집까지 있으니 퇴직 후 둘만의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죠. 하지만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금 2억을 지원하고 둘째는 유학을 간다며 1년에 4천만 원씩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획대로만 갔다면 7억이면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두 분은 현재 월세를 받는 작은 건물 매입을 준비 중입니다. 자식 도와준 건 후회 안 해요. 근데 그때 알았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따로 있어야 노후가 진짜 편하다는 걸요. 사례 3. 62세 남성, 은퇴 2년 후 자존감 무너진 사연. 최 씨는 62세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성실하게 일하며 6급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으로 약 6억 원, 연금도 월 2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니 소속감이 사라졌습니다. 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건강까지 나빠졌죠. 자산이 있음에도 불안하고 매일 뉴스 보며 경제 걱정을 하고 병원비가 크게 나갈까봐 정작 필요한 검사도 미루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최근 최 씨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실버 바리스타 과정을 듣고 주 2회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돈보다 삶의 안정감이 돌아오더라고요. 노후에는 역할이 소득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왜 7억 자산이 있어도 불안한 걸까? 수입이 아닌 소비 중심 자산이라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예금, 보험에 묶여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면 자산이 있어도 불안하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 자녀 지원, 질병, 물가 상승 등 변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3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상실이 불안을 키운다. 이래서 오는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 자존감과 삶의 방향도 흔들리게 됩니다. 매달 200만 원씩 소득이 있다면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1. 은퇴 전 매달 고정 수입 만들기. 월세 수입, 연금 이외에 작게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세요. 작업형 유튜브, 온라인 클래스, 동네 배달, 시간제 강사, 텃밭 직거래 등도 요즘 많습니다. 2.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찾기. 단순한 돈벌이보다 삶의 리듬을 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의 자리를 만드는 일을 놓치면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3.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 확인하기. 부동산 비중이 크다면 유사시 처분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시 임대용 부동산이나 배당주 투자, 월지급형 상품도 고려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우리가 은퇴 후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돈이 부족한 현실보다도 돈이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7억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 그게 진짜 노후의 안전벨트예요. 내가 은퇴하고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 단순히 얼마 모았는지가 아니라 매달 얼마 들어오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왜 7억 자산이 있어도 불안한가? 많은 사람들은 숫자만 보고 안심합니다. 7억이면 괜찮지. 하지만 은퇴 후 경제 설계는 자산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 캐시플로 중심으로 짜야 합니다. 즉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가 핵심입니다. 7억을 단순히 정기예금으로만 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3% 수익률이라고 해도 세후 월 수입은 약 14만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의식주, 병원비, 여가생활, 인플레이션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바로 수명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는 30년 이상입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노후 기간은 3040년에 달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돈을 한번 모아둔 것으로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또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기 요양, 만성질환, 고령화된 자녀의 뒷바라지까지 은퇴 이후에도 돈 쓸 일은 끊이지 않습니다. 7억이라는 자산은 처음엔 커 보여도 계획 없이 쓰다 보면 10년 안에 바닥나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자산 중심이 아닌 현금 흐름 중심 설계로 전환하라.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월지급형 배당주나 ETF 투자, 월세 수입이 가능한 소형 부동산, 정기적으로 강연, 콘텐츠 제작 등 지식 기반 활동, 지역사회 연계형 소득활동문화센터 강사, 실버 돌봄 등.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과 안정성입니다. 월 10만 2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온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쓰는 돈도 관리하라. 지출 구조 최적화. 들어오는 돈만큼 중요한 것이 나가는 돈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비,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을 점검해 축소. 무리한 자녀 지원은 계획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기. 소소한 소비도 월 단위로 정리하여 지출일지 작성. 많은 분들이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새는 줄 모르고 썼기 때문에 은퇴 후 곤란해집니다. 노후의 핵심은 역할과 연결 경제활동 외의 안정장치 마련. 은퇴 후 자산과 소득만 챙긴다고 해서 진짜 안정된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역할과 사회적 연결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적 기업 참여, 취미 기반의 소규모 창업 또는 콘텐츠 제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SNS, 블로그 활동.
이런 활동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삶의 의미와 일상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은퇴자는 우울증, 건강 악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결론 자산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7억이라는 숫자는 안정감을 주는 듯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유지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진짜 은퇴 준비는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끊긴다면 나는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내 자산은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나는 나이 들어서도 일 또는 역할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가?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노후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질주가 아니에요. 지금 가진 자산이 얼마나 크냐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진짜 승부입니다. 매달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설계, 그게 바로 7억 자산보다 강한 은퇴의 안전장치입니다.